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육과정 담당 윤우영 선생님입니다. 기말평가 치르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중학교 때와는 다른 학습의 깊이와 양에도 잘 적응하며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이 기특한 마음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습의 깊이와 양 이외에도 중학교 때와는 다른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내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은 과목 선택 및 수강 신청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과목 선택 시에 고려해야 할 부분과 일신여고 2022학년도 입학생 편제표를 설명할 것입니다. 자, 전달받은 과목 선택 안내서에 1쪽부터 30쪽에 관련 내용이 있으니 선생님과 함께 꼼꼼하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목 선택 안내서를 보시면 겉표지에 학번과 이름을 적도록 되어 있죠. 이 과목 선택 안내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2년 반 동안 졸업할 때까지 각자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학번과 이름을 잘 적어두길 바랍니다. 자, 겉표지를 넘기면 속표지에도 이렇게 학번과 이름을 적을 수 있으니 잘 적어주세요. 그 다음 보면 컨텐츠, 즉 목차가 있습니다. 자, 목차에는 로마자 1, 2, 3으로 되어 있고 각 로마자마다 항목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로마자는 2022학년도 입학생 과목 선택 안내입니다. 맞습니다. 과목 선택 안내 시 과목 선택을 위해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자 2와 3에는 보통 교과 그리고 전문 교과로 되어 있는데 각 과목에 대한 교과에 대한 설명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자 1에 작은 항목이 총 9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항목 2015 개정교육과정의 과목 편제. 2번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영역 과목별 출제 범위. 3. 교과 이수 기준 및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 4. 우리 학교 교육과정. 5. 미개설 과목에 대한 방안은 공동교육과정. 6. 기초 및 탐구 교과목 분류와 선의수 권장 과목. 7. 과목 선택 체크리스트. 8. 성적 산출 안내. 9. 진로, 과목 선택, 학업 설계, 상담. 자, 오늘 선생님과 살펴볼 사항은 이렇고 첫 번째 항목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과목 편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 선택 안내서 2페이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과목 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교과의 과목 편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아래 보면 표가 나와 있죠. 자, 이 표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목이 이제 교과 영역에 대한 부분인데 교과 영역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기초. 두 번째, 탐구. 세 번째, 채용 예술. 그리고 끝으로 생활, 교양.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각 교과 영역마다 교과군이 하위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기초교과 영역 같은 경우는 교과군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고 탐구 같은 경우는 사회, 과학 그리고 채용예술은 채용예술 그리고 끝으로 생활교양 영역은 기술과정 교과군, 제2외국어 교과군, 한문교과군, 교양교과군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교과 영역이 있고 각 교과 영역은 이렇게 하위 교과군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각 교과군은 이제 과목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 공통과목,
두 번째, 일반 선택 과목, 세 번째, 진로 선택 과목으로 분류됩니다. 공통 과목이라 함은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과목이며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인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이수하게 됩니다. 자, 선택 과목 중에 일반 선택 과목은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국어 같은 경우에는 학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또 진로 선택 과목은 무엇이냐면 본인들의 진로에 맞게 선택을 하면 되는 과목이며 교과 융합학습, 진로 안내학습, 교과별 심화학습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과목입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읽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는 보통 교과의 과목 편제에 각 교과군이 무엇이고 그 각 교과군에 어떠한 과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러한 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표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3년 동안 모든 학생들은 보통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에서 3과목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졸업 요건이 됩니다. 자, 다시 표로 돌아가면 선택 과목 중에서 진로 선택에서 최소한 3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심화국어, 영어권 문화, 사회문제 탐구 이렇게 이수하게 되면 이러한 졸업 요건을 통과하게 됩니다. 자, 3쪽부터 8쪽을 보면 이제 전문교과의 과목 편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전문교과는 전문교과 1 그리고 전문교과 2로 분류가 됩니다. 전문교과 1에는 교과군이 과학계열, 체육계열, 그리고 예술계열, 외국어 계열, 국제계열 이렇게 5가지 교과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과학계열에는 심화수학 1, 고급수학 1, 고급 생명과학 같은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교과 2에는 이제 지금 우리들이 배우고 있는 과목도 있는데요. 자, 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7쪽을 보면 정보통신 교과군에 프로그래밍이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과목입니다. 자, 교과 과목은 크게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분류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9페이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영역 과목별 출제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학년도 신입생인 여러분은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현재 교육부에서는 작년에 2024학년도 수능 출제 범위에 대해서만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치르게 될 수능도 위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것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은 영역이 크게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제2외국어로 분류가 됩니다. 이때 한국사는 필수입니다. 자, 문항 배점 및 성적 제공 방법 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표를 통해서 보는 것으로 하고 선생님과는 출제 과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으로 우리 학교에서는 2학년에서 배우게 될 독서 문학이 있고 선택 과목으로는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택 1을 하게 됩니다. 자, 수학은 공통 과목으로 마찬가지로 2학년에서 배우게 될 수학 1, 수학 2가 있으며 선택 과목으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택 1을 하게 됩니다. 자, 영어는 영어 1, 영어 2를 바탕으로 출제가 되며 한국사는 한국사를 바탕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이제 탐구 영역은 사회와 과학 탐구 영역으로 분류가 되는데 과목을 선택할 때는
영역 구분 없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총 17개의 과목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정치화법, 사회문화, 물리학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물리학2, 화학2, 생명과학2, 지구과학2. 자, 이렇게 17개 과목 중 최대 2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끝으로 제2외국어 한문이 있는데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한문, 원 중에 9개 과목 중에 태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수능 출제 과목 등에 대해서 미리 살펴본 후에 과목 선택 시에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0페이지 교과이수 기준 및 전공연계 교과이수 과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교과이수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대학교에서는 지원 자격과는 무관하지만 이것에 대한 충족 여부로 수시 모집, 정시 모집에서 반영된다고 합니다. 두 가지 교과이수 기준이 있는데 두 가지 모두 다 이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교과이수 기준 중에서 두 번째를 보면 수학, 일반 선택 4과목 또는 일반 선택 3과목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을 한 과목을 이수해야 됩니다. 과학에서는 일반 선택 3과목, 진로 선택 2과목 또는 일반 선택 2과목, 진로 선택 3과목을 이수해야 되며 사회에서는 일반 선택 3과목, 진로 선택 1과목 또는 일반 선택 2과목, 진로 선택 2과목을 이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교과군 중에서 2개 교과군 이상에서 이것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 지금은 서울대학교 교과 이수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각 대학마다 요구하는 교과 이수 기준이 있기에 여러분들께서는 이처럼 각 대학에 따라서 본인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따라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1쪽을 보면 서울대학교 전공연계 교과이수 과목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작년 여름 이것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는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에 대해서 제시하였습니다. 두 가지 과목 종류에 대해서 우리 대학교에 오려면 이것을 모두 이수하고 오라는 뜻과 같습니다. 자,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경제학부에서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를 권장 과목으로 제시한 것 외에는 없지만 자연계열 학부나 또는 공학계열 학부, 그 밖의 학부에서는 이렇게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개 학교만 살펴본다면 화학부를 보겠습니다. 화학부 같은 경우는 화학투와 미적분이 핵심 권장 과목이고 확률과 통계와 기하가 권장 과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생명과학부를 보면 생명과학2와 미적분이 핵심 권장 과목이며 화학2, 확률과 통계, 기하가 권장 과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듯 지금 선생님은 서울대학교의 교과이수 과목만 제시를 해줬지만 이것을 토대로 타 대학의 비슷한 학과에서도 이러한 과목을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것들을 과목 선택 시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자, 14쪽 우리 학교 교육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신여고 2022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 편제표, 바로 여러분들의 교육과정 편제표죠. 오늘의 궁극적인 목표, 자,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먼저 편제표에서 구분을 보시면 학교 지정과 뭐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다. 학생 선택이라고 되어 있죠. 자, 글자 그대로 학교 지정에 속해 있는 과목들은 학교가 지정한 과목으로서
누구나 들어야 되는 과목을 의미하며 학생 선택에 속해져 있는 과목들은 선택에 따라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 과목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떠한 메뉴가 있냐면, 자, 교과 영역. 크게 네 가지 교과 영역, 우리 보통 교과 편제에서 배웠죠.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 그 다음에 그 영역별로 또 교과군이 존재했습니다. 기초 같은 경우는 국수, 영, 한국사. 자, 각 과목마다 과목 유형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공통 과목, 일반 과목,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전문 2, 가로치고 고시 외, 가로치고 전문 1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보긴 하는데 원래 얘네들의 이 과목들이 원래는 전문 1에서 전문교과 2에서 또는 고시의 과목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은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가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부 교과목에 여러분들이 친숙한 교과명들이 써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완벽히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운영 단위입니다. 운영 단위에서 국어는 8로 되어 있죠. 문학은 4로 되어 있습니다. 또 뭐 수학 1은 4로 되어 있고 한국사는 6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 단위라 함은 그 해당 과목을 여러분이 3년 동안 총 이만큼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단위는 쉽게 말하면 시간이라 생각하면 돼서 국어가 운영 단위라는 거는 8단위라 함은 3년간 8시간씩 주당 8시간씩 배운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우리 국어 어떻게 배우고 있죠? 그렇죠. 1학년 1학기 때 4시간, 그리고 2학기 때도 또 4시간을 배우게 되죠. 그 2, 3학년 때는 배우지 않고요. 국어라는 세부 교과목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학이라는 과목 같은 경우는 2학년 1학기 때만 4시간을 배우고 끝납니다. 그러면 몇 단위짜리 과목이 되겠죠? 맞습니다. 4단위가 됩니다. 운영 단위가 4가 됨을 의미합니다. 자, 또 이런 식으로 쭉 보다 보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한국사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 때 3시간, 2학기 때 3시간에서 3년간 6시간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6단위짜리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1년 동안 배우는 과목과 학기 동안 배우는 과목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국어, 수학, 그리고 영어, 한국사 같은 과목은 1년 동안 꾸준하게 배우기 때문에 학년제 과목이라고 볼 수 있으며 문학은 2학년 1학기 때만, 독서는 2학년 2학기 때만 배우기 때문에 학기제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년제와 학기제에 대해서 조금 후에 설명할 것인데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조금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지금 한 설명을 토대로 이 학교 지정 과목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학년 과목들은 여기에 적혀 있고요. 2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은 여기에 있고요. 3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몇 개 문제를 내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 2학년 때는 학교 지정 과목으로 무엇을 배우게 되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차례대로 봅시다. 2학년 1학기 때는 문학 4시간, 2학기 때는 독서 4시간, 또 1학기 때는 수학 1 4시간, 2학기 때는 수학 2 4시간, 2학년 1학기 때는 또 영어 1 4시간, 2학기 때는 영어 2 4시간, 그리고 2학년 1년 동안 학기당 1시간씩 스포츠 생활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3학년 때는 학교 지정으로 배우는 과목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운동과 건강, 체육교과의 운동과 건강을 매 학기당 2시간씩 총 4시간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셨나요? 자, 그러면 학교 지정 과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살펴보았고 학생 선택 과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선택 과목에서 14쪽 이제 학교 지정 밑에 나와 있는 이 표는 전부 다 2학년 학생들 때 2학년 때 선택하는 과목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여기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자, 먼저 그룹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여기서 총 이만큼의 과목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자, 고전 1기부터 그리고 인공지능 기초까지 이게 통으로 묶여 있죠. 그룹 1이라고 해서 이제 통으로 묶여 있는데 총 15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죠? 택3 그리고 2학기 때도 택3. 자, 여기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택3이라는 게 1년 동안 택3인 건지 아니면 학기당 택3 또 그 다음 학기는 또 다른 택3인 건지를 파악을 해야 하는데 그건 무엇으로부터 파악을 할 수 있냐면 바로 이 운영 단위로부터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15개의 과목들이 전부 다 단위수가 어떻게 되죠? 4단위죠? 맞습니다. 4시간, 주당 4시간 배우면서 완료가 되는 과목입니다. 자, 운영 단위를 파악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봐야 되는데 좀 지우고 갈게요. 자, 12인데 택 3이라 되어 있습니다. 세 과목 선택하는데 12 단위를 배운다는 의미죠. 한 과목당 몇 단위 의미하죠? 그렇죠. 4단위죠. 근데 얘네들의 운영 단위가 얼마였죠? 4였죠. 맞습니다. 그 말은 이 과목들 3개를 선택하면 그 과목들을 한 학기 때 배우고 끝내자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처음 다시 운영 단위가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를 읽으면서 한 과목당 학기당 몇 단위를 배우는지를 파악하면서 이 운영 단위만큼 이 한 학기 동안 끝나는구나 하면 학기제 과목이라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해를 더해보면 이 15개의 과목 중에 우리는 1학기 때 3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고전 읽기, 한국 지리, 사회 문화를 선택했다고 합시다. 그럼 2학기 때는 1학기 때 선택한 과목과 전혀 다른 과목 3개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이 3개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를 들면 화학 1, 지구과학 1, 인공지능 기초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줄여서 말하면 이 그룹 1에 속해 있는 15개의 과목 중에 학기당 3과목씩 서로 다른 과목들을 선택하는 게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총 그러면 15개 과목 중에 6과목을 듣게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어떤 과목을 1학기 때 들을지, 2학기 때 들을지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자, 그 다음 칸을 가보면 음악 감상과 비평과 미술 창작이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있죠. 자, 4단위짜리 과목인데 한 학기당 태기를 해서 2를 배웁니다. 그럼 4단위인데 2만 배우면 다 못 배운다는 뜻이죠. 즉 이거는 1년 동안 배우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즉 1년 동안 배울 한 과목을 둘 중에서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음악 감상과 비평을 선택하면 이제 1년 동안 학기당 2시간씩 총 4시간을 배우고 또 반대로 미술 창작을 선택하면 그렇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밑에 중국어 1번을 보면 6단위짜리 과목인데 학기당 태기를 해서 3시간 배우니 1년 동안 배우는 거겠구나. 그러면 중국어 1번어 중에 태기를 해서 배우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생활과 인성과 종교학이란 과목이 있는데 우리 학교는 무슨 학교죠? 그렇습니다. 미션 스쿨입니다. 종립학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교학을 선택하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2학년 선택입니다. 이해되셨죠? 2학년 때 학교 지정으로서 문학, 독서, 수원, 수투, 영어 1, 영어 2, 스포츠 생활을 누구나 배우는 것이고 학생 선택 과목으로서 이 15개의 과목 중에 학기당 3과목씩 총 6과목 선택하고 또 여기서 한 과목, 여기서 한 과목, 그리고 종교학을 들으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3학년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페이지인데 여기는 이제 3학년 선택 교과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학기제와 학년제 과목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했는데 학생 선택에 있어서는 학기제 과목은 오로지 2학년 때 그룹 1에서만 이루어지며 그 외에 2학년과 3학년에서는 전부 다 학년제로 이루어집니다.
즉 한 번 선택하면 1년 동안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보면, 자, 첫 번째 3학년 그룹 2를 보면 국수형 2과목씩 총 6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 4과목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1학기 때는 4과목을 한 과목당 4시간씩 배우고 2학기 때는 4과목을 한 과목당 3시간씩 배워서 총 1년간 7시간을 배우겠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뭐 국어 중에 둘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고 수학 중에 둘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고 영어 둘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한 다음에 내가 조금 더 국수형 중에 심화 학습을 하고 폭넓은 학습을 하고 싶은 과목은 무엇일까를 생각해서 영어 회화를 더 들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4과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탐구인데 사회 4과목 과학 2과목 4과목 중에 택 1을 해서 1년간 이수하게 됩니다. 자, 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그룹 4를 가면 사회문제 탐구, 고정관윤리, 융합과학 탐구, 음악 전공 실기, 미술 전공 실기부터 해서 정보과학, 중국문화, 일본문화까지 8개 과목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의 진로 특성에 맞게 한 과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 2학년과 그 위에서까지는 내가 조금 더 선택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선택하기 어려웠었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자,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진로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룹이 하나 더 있네요. 자, 그룹 5를 보면 학기당 2시간씩 1년간 4시간을 배우는 4단위 그룹들인데 어떤 과목들이 있냐면 국수형 한 과목씩 있네요. 심화국어, 경제수학, 진로영어, 그리고 교양 5과목, 심리, 교육, 보건, 실용경제, 논술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8과목 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진로에 필요하도록 쉬운 과목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진로와 진로 희망사항에 맞는 과목을 고민해서 선택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때 책자 뒤에 있는 과목 안내서를 보면서 과목들의 성격을 충분히 파악해보고 잘 고민이 힘들다면 부모님, 담임 선생님, 그리고 교과 선생님과 상담도 충분히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 3학년 마지막 선택 그룹인데 생활과 인성과 종교와 삶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학교는 미션 스쿨입니다. 따라서 종교와 삶을 선택해서 이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학교의 편제표에 대한 설명인데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자, 편제표를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과목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본인의 진로 희망사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페이지죠. 16페이지죠. 자, 필수 이수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방금 선생님이랑 배운 편제표를 정말 아무렇게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제시한 약간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요건들을 우리가 충족을 해야 졸업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별로 어렵지 않으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 이수단위가 있습니다. 자, 교과 영역은 크게 4가지가 있다 그랬죠. 근데 그 교과 영역 안에 교과군이 총 9가지를 구분됩니다. 국수형 한국사, 사회과학 체육예술, 그 다음에 생활교양. 각각의 필수 이수단위라는 게 존재해요. 국수형은 10단위, 한국사 6단위, 사회과학 각각 10, 12, 체육예술 10, 10, 그리고 생활교양은 합해서 16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편집표를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14조 편집표 다시 들어왔는데 필수 단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끄트머리에 뭐라 되어 있죠? 필수 단위라고 되어 있죠. 총 9가지가 있습니다. 자, 9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국어 16이라는 건 뭐냐면 이수단위 16이라는 거는 학교 지정에 44, 44 이렇게 4시간씩 4번을 배우면 16단위를 이수하게 되죠. 자, 국어라는 과목은 3년 동안 1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되는데
학교 지정만으로도 16시간을 이수하게 되니 우리는 필수 단위를 만족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수학도 보면 3년 동안 학교 지정만으로도 4444 해서 16시간을 이수하게 됩니다. 수학은 3년 동안 필수 이수 단위가 10인데 충분하게 이수하게 되죠. 따라서 만족하게 됩니다. 자, 영어도 마찬가지로 만족하게 되고요. 한국사도 만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조금 발생합니다. 바로 어디냐면 사회와 과학 교과군인데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학교 지정만으로는 사회를 6시간밖에 못 배워요. 근데 사회는 학교 필수 이수 단위가 얼마죠? 맞습니다. 10입니다. 얼마가 모자랄까요? 맞습니다. 마이너스 4가 모자릅니다. 자, 과학도 학교 지정만으로는 기껏해야 8시간밖에 못 배웁니다. 근데 과학의 필수 이수 단위는 12입니다. 얼마 모자르죠? 맞습니다. 4단위, 즉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체육 같은 경우는 학교 지정만으로 10시간을 배우고 필수 이수 단위도 10시간이기 때문에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음악, 미술 같은 경우도 학교 지정만으로는 기껏해야 8시간밖에 못 배워요. 얼마가 모자랄까요? 맞습니다. 2시간이 모자르게 되죠. 자, 생활교양 같은 경우도 학교 지정만으로는 6시간밖에 못 배워요. 얼마 모자랄까요? 맞습니다. 10시간이 모자릅니다. 자, 사회과학 4시간, 음악미술 2시간, 합해서 2시간, 그리고 생활교양 합해서 10시간입니다. 그런데 음악미술과 생활교양은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왠지 보여드릴게요. 자,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 음악미술 아까 2학년 때 음악감상과 비평과 미술 창작 중에 택 1을 한다 그랬죠. 둘 중에서 무조건 택 1을 하기 때문에 음악미술 과목에서 4단위를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충족돼서 클리어하게 됩니다. 되셨죠? 그 밖에 생활교양군도 10단위는 무조건 듣게 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생활교양을 무조건 듣게 되는 경우가 어디 있냐? 여기 있죠. 생활교양. 중국어, 일본어 중에 무조건 6단위를 이수하게 되고, 그리고 종교학 듣게 되면 2단위를 이수하게 되죠. 여기서 이미 8이 해결되고, 또 3학년 때 쭉 내려가면 뭐 이런 데서는 사실 뭐 생활교양을 듣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서는 우선 차치해 두고 맨 마지막 맞습니다. 여기서 또 종교와 삶을 2시간 듣게 되니 우리는 무조건 생활교양을 학생 선택해서 10시간은 무조건 듣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클리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회과학만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주면서 들으셔야 돼요. 자, 어떤 고민이냐면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룹들이 그룹 1에서도 들을 수 있죠. 사회과학이 존재하니까요. 그 다음에 쭉 없다가 그룹 3에 있네요. 그룹 3에 사회과학이 있고 그룹 4에도 있습니다. 사회과학이. 지금 여러분들은 그룹 1, 3, 4에서 정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회를 하나, 과학을 하나 듣게 되면 4단위씩 만족하게 돼서 이것들이 클리어 되게 됩니다. 지금 요약하면 필수 이수 단위라 함은 저절로 다 만족하게 되는데 사회와 과학만큼 여러분들이 한 과목씩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그룹 1, 3, 4 중에 무조건 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됐죠? 그게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무사히 졸업하기 위한 조건 첫 번째가 됩니다. 자, 됐죠? 그다음 두 번째는 간단하게 빨리 얘기할게요. 자, 뭐냐면 3년 동안 진로 선택 과목에서 3개 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돼요. 자, 다시 편지로 돌아갈게요. 진로 선택 과목에서 무조건 듣게 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진로인데 스포츠 생활 무조건 듣죠. 학교 지정이니까. 그리고 음악 감상과 비평과 미술 창작 둘 중 하나 무조건 듣게 되죠. 따라서 두 과목은 이제 충족이 됩니다. 근데 나머지 하나가 문제예요.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들이 앞에 과목 유형 중에 진로라고 써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과 성향의 학생들은 3학년 때 과학 2 중에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를 듣게 되기 때문에 진로는 저절로 충족을 하게 되는데 이제 문과 성향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약간 염두에 두고서 선택을 해야 되고 이때 단 주의해야 될 거는 진로하고 고시회
진로하고 전문 1 또는 2라고 써있는 과목들은 그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진로라고만 써있는 과목들로서 세 과목을 들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2번도 설명 끝! 자, 마지막 3번인데, 자, 3번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잘 보세요. 자, 뭐라고 써있냐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교과 영역, 국수영 한국사정, 이수단위 총합이 교과 총 이수단위의 5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3년 동안 공동교육과를 듣지 않는다면 교과의 총 이수단위는 180단위를 이수하게 돼요. 거기서 90단위를 넘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과목으로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를 합해서요. 자, 이해되시죠?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조금 생기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학교 지정만으로 국수형 한국사를 얼마 듣는지 볼게요. 자, 국어 16, 수학 16, 영어 16, 한국사 6. 자, 이거 4개 다 더하면 얼마죠? 그렇습니다. 54입니다. 됐죠? 자, 학교 지정으로서 기초교과 영역을 54단위를 무조건 이수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내려오겠습니다. 여기서 기초가 존재하죠. 자, 이거 잠깐 저장해 놓고 넘어가고, 또 기초가 어디 있죠? 맞습니다. 3학년 때 기초가 있는데 무조건 7단위를 택사를 하기 때문에 7, 4, 28에서 28단위를 듣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합해서 얼마죠? 54 더하기 28, 82가 됩니다. 그쵸? 무조건 여러분들이 82는 기초교과 영역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기초가 또 어디 있죠?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그룹 1에 있는 기초와 그리고 그룹 5에 있는 기초 중에서 여러분들은 기껏해 얼마를 듣게 돼야겠죠? 맞습니다. 90단위까지 들을 수가 있는데 82를 채웠으니 8단위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룹 1에 있는 기초교과 영역들은 단위수가 4짜리죠. 그룹 5에도 단위수가 4들입니다. 즉, 여기서 기껏해야 그룹 1에 있는 기초 4과목, 그리고 그룹 5에 있는 기초 3과목에서 7과목 중에 기껏해야 2과목만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제한점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그룹 1에서 나는 2학년 때 고전 읽기와 만약에 기하를 듣고 싶어. 그러면 3학년 때는 그룹 5에서는 기초에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버가 되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나 2학년 때 그룹 1에서 한 과목만 들을래. 또는 이걸 들을래 한다면 3학년 때 이 세 가지 중에 한 과목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되셨죠? 그렇게 해서 2과목을 들으면 90이 되고, 물론 그룹 1과 5에서 기초 영역을 아예 듣지 않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최대 2과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뒤에 공동교육관 설명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 건데, 그건 그때 듣도록 하고, 이제 편제표에서 여러분들이 무사히 졸업하기 위한 요건 이 세 가지가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이거를 염두에 두고 과목 선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7페이지 미개설 과목에 대한 방안은 공동교육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교육과정의 종류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그리고 오프라인 지역연합 등이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 이수 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초교과 영역 개설 시 이수단위 총합이 교과 총 이수단위의 50% 초과가 불가능합니다. 자, 나의 3년간 기초교과 영역 이수단위 총합이 만약에 89단위라면 교과 총 이수단위의 50% 이하이기에 졸업 요건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공동교육과정으로 기초교과인 고급사 1을 이수하게 되면 3년간 총 이수 단위는 183단위가 되며 그중 기초교과 영역 이수 단위 총합은 89에 3단위를 더해 92단위가 됩니다.
그렇다면 92단위는 183단위의 50%를 초과하기 때문에 졸업 요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공동교육과정으로 기초교과를 이수하고자 한다면 50%의 기준 충족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교과와 함께 기초교과가 아닌 교과를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50% 기준을 만족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럼 공동교육과정은 언제 이수할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에 한 과목만 신청이 가능한데 각 학기와 계절학기는 별개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한 학생이 3년간 총 12번의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 과목에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고 학생의 3개년 교육과정이 편성되지 않은 과목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금 여러분들의 3년간 교육과정에 대해서 배웠는데 거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보통 교과를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 일반 선택 과목을 말씀을 드리면 사회교과의 경제, 기술과정 교과의 기술과정과 정보, 그리고 일본어, 중국어를 제외한 제2 외국어, 그리고 몇몇의 교양교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과들 같은 경우는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가 가능합니다. 자, 그 밖에 공동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위계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위계가 있는 교과목의 경우에는 선의수 과목을 이수한 경우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예로 수학 1을 배우지 않고 수학 2를 배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학 2를 배우고 있는 경우는 고급 수학을 동시에 수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위계를 역행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며 위계를 어쩔 수 없이 병행이 이수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가능하다고 합니다. 18조 기초 및 탐구 교과목 분류와 선의수 권장 과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교과 같은 경우는 선의수 권장 과목은 이 표에 나와 있지 않고 수학 같은 경우는 미적분을 듣기 위해서는 수1과 수2가 선의수되어야 되고 경제 수학을 듣기 위해서는 수1이 선의수되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밖에 영어 같은 과목도 영어의 경우도 선의수 과목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교과의 경우에는 전문교과 1인 사회교과들은 전부 다 선의수 권장 과목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지역 이해를 이수하기 위해서는 세계지를 선의수해야 되고 국제정치를 이수하기 위해서는 정치화법을 선의수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는 모든 2 과목들은 1 과목들을 선의수해야 이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화학 실험은 고급 화학을 선의수해야 가능하며 생명과학 실험은 생명과학 2를 선의수해야 좋습니다. 자, 이렇듯 각 과목들의 선의수 과목이 권장되는지를 살펴보고 이 과목들을 먼저 선이수한 다음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앞서 공동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공동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전문교과를 많이 이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교과에 필요한 선의수 과목이 있는지를 잘 따져보고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할 것입니다. 20조 과목 선택 체크리스트를 보도록 할게요. 총 연습을 4번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했는데 학교 지정 과목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체크박스에 V표를 미리 해놨습니다. 하지만 학생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해야 될 과목들은 빈칸으로 제시했으니 선택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또한 공동교육과정을 들은 것들을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칸을 마련하였으니 이것도 이용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3년 동안 계획한 과목 선택을 토대로 자체 점검 항목을 마련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필수 이수 단위를 전부 다 충족하는지. 자, 충족한다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과목 선택을 한 거에 따라서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충족을 혹시 안 할 수도 있으니 염두에 두고 하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되겠고, 두 번째,
기초교과 영역의 이수 단위가 총 교과 영역의 절반을 넘는가? 이때 공동교육과를 들었을 경우는 총 교과 이수 단위 총합이 180을 넘어선다 그랬죠. 따라서 계산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자,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3년간 공동교육과정까지 포함해서 183단위를 들었다고 할게요. 기초교과를 91단위를 들었다면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50% 넘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92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50%를 넘어서게 되죠. 그때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 주의하면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는 진로 선택 과목 3과목 이상을 이수하는가 아까 얘기를 했죠. 자, 이제 네 번째인데 이 부분은 사실 강제성이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평가를 받을 때 이제 어떤 대학들에서는 위계를 지키지 않았을 때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선생님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 1, 물리 2, 그 다음에 고급 물리가 있다고 할게요. 고물. 보통 듣는 순서가 물리 1 듣고 물리 2, 물리 2 듣고 고급 물리를 들어야 되는데 어떤 학생들은 물리 1을 듣자마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고급 물리를 듣고 그 다음 해에 물리 2를 듣고 이런 학생들이 있대요. 이러한 경우에 특정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생급을 평가 시 고급 물리를 들은 거를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왜냐면 물리2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고급 물리를 이해할 수 있겠어? 라는 거겠죠. 자, 따라서 위계를 역행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위계를 병행하는 것은 선생님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했지만 위계를 역행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으니 꼭 염두에 두길 바래요. 이런 식으로 4번의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실 있는 과목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딜 보면 되냐면 28쪽을 한번 볼게요. 성적 산출 안내인데 과목 유형이나 교과 영역 등에 따라서 등급을 산출하는 건지 또는 성취도가 5단계인지 3단계인지 등등의 성적 산출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 표를 보면 그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표를 보기 전에 이 제목 좀 고쳐줄게요. 분명히 마지막 검토 때까지는 오류가 없었는데 아마 인쇄할 때 인쇄소에서 오류가 난 것 같아요. 자, 제목이 이상하게 되어 있죠. 2015 개맛 교필 과맛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 교육과정 이렇게 바꿔주세요. 굉장히 속상합니다. 정말 열심히 검토를 했는데 이렇게 나와서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면 되겠고 근데 한 가지만 언급을 한다면 전문교과 1이나 전문교과 2 과목도 우리 편제표에 있죠. 그때는 이걸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고에서 전문교과 1과 2를 편성할 때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치부가 되는 거예요. 즉 여기를 봐야 됩니다. 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 1, 2 우리 일반고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급이 나오지 않고 이제 3단계로 성취도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해 주면 되고 그리고 공동교육과정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도 오타가 조금 있어요. 등급별 학생수 산정 방식이라고 해서 산정인데 또 산맛이라 돼 있죠. 참 이상합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읽어보면 되겠고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급별로 누적 인원과 등급별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이제 29페이지에는 여기도 오타가 있어요. 질 6이라 되어 있죠.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자, 진로라고 바꿔주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담임 선생님 또는 교과 선생님 등과 진로 상담도 하게 되겠고 과목 선택 상담도 하게 되겠고 학업 설계에 대한 상담도 하게 될 텐데 그 상담 내용들을 여기 기록하면서 누적해서 갖고 있으면 과목 선택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련을 한 거고 자, 긴 강의, 긴 설명 들어줘서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은 이 안내서를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고 과목을 고를 때 이것만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쉬운 과목만을 고르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친구 따라 강남 가서도 안 되고 오로지 자신의 진로와 진학에 따라서 희망 사항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과목 안내서에 있는 다양한 과목의 성격을 충분히 파악하고 선택을 해야 되고 부모님, 그리고 담임 선생님, 그리고 교과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을 받고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선택이 어려울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과 또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저에게 와서 상담을 받고 선택하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교육과정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